그알잘 오늘도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수성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특급이란 말이 붙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초특급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진짜 워낙 자주 나오시는데 유튜브는 첫 출연이시잖아요. 그알 저 알엔 그쵸?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도 챙겨 보시는지. 사실은 자주 본 건 아닌데요. 네. 이게 떠요. 그 연관 그런 거 뭐라고 추천 그러죠? 영상에? 추천 영상으로 네. 자주 와갖고 재밌게 본 편을 이제 박지선 교수님 걸음걸이 갖고 그 분석한 거. 그건 그알 외전편. 그알 외전인가요? 예. 책상을 탁 치면서 봤고 그다음에 권일영 교수님, 네네네. 표창원 교수님 나오는 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호 교수님은 저희 카톡방에 있어요. 법의학자들 카톡방에 국가수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이호 교수님 나왔다. 아마 그분도 여기 팬인가 봐요. 그래서 봤죠, 강제적으로. 저는 그때 처음 뵀는데 너무 재미있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런 성격이신가요? 이호 교수님이 유머러스 하면서도 되게 날카로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전화를 딱 드리면 어지럽게 엉켜있는 실타래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선배예요. 그때 저랑 통화하실 때 이제 이호 교수님 호칭을 호형님 이렇게 하시던데 친분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럼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수에 임명됐을 때도 전주에 내려오라고 그래서 소주 글라스에 지금은 이제 법의학자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법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의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희소한 학문이라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의학계의 시조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문국진 교수님 그때 시작해서 황적준, 이정빈, 이윤성, 서종석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제가 지금 호명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갖고 많이 홍보가 됐죠. 그 문국진 교수님 얘기는 이호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법의학계의 영호시다. 교수님 쓰신 책 보니까 그 이제 문국진 교수님에 대한 얘기가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문국진 교수님이 원래 이제 평양에서 의대를 다니시다가 평양의대 지금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거기 그 전신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평양의대를 다니시다가 6.25가 나니까 이제 월남하시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신 거죠. 이제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대학로에서 고서점, 그러니까 중고서점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일본어, 예쁜들은 다 일본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학 이런 책을 보고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이건 누군가가 꼭 해야겠다. 외국도 가시고 이러면서 엄청 고생하시면서 국가수의 상설 멤버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최초로 법의학 교실이 생긴 데가 고려대학입니다. 그래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법의학 교실도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긴 해요. 그러면 그때 문국진 선생님께서 그 비 오는 날에 고서점을 안 가셨다면은 누군가는 했겠지만 한참 뒤 늦어졌겠죠.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이윤성 교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국진 교수님이 멋있으니까 했겠죠. 제가 이윤성 교수님이 멋있으니까 법의학을 했듯이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한참 늦어지지 않았을까. 교수님이 법의학자를 결심하게 된 데에 좀 이윤성 교수님이 영향을 주신 건가요? 그렇죠. 본과 4학년 마지막 수업이 지금도 법의학인데 법의학을 듣고 그때 이제 워낙 감명을 받아서 바로 법의학자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약간 인간인지라 갈등이 있었죠. 무서웠죠. 왜 친구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게 조금은 꺼려지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걸 지금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성 교수님도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많이 나오셨죠. 이윤성 교수님이 이제 나는 나가기 싫다. 나이 들고. 그래서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요? 그때 아마 처음에 제가 PD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PD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이윤성 교수님 찾아왔는데 웬 새파란 애를 나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쟤 한번 믿어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거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자꾸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쭉 오랫동안 인연이 된 거죠. 인수인계를 하신 거네요. 그 알을 그렇죠. 인수인계 하신 거죠. 저희 이제 그 알잘에서 꼭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거 권일영 교수님 이렇게 얼굴 꼬집었던 거 아닌가? 질문이 많이 달렸는데 예상치 못한 논란이 하나 있네요. 페니 블러썸님이 개구쟁이 스머프에서 똘똘이 스머프 닮으셨다는 소리 솔직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들어본 적 있죠. 많이 들으세요?
아니 어렸을 때 얼굴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머프처럼 생겼고 안경을 끼고 다녔으니까 네.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K 하나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업. 네? 업. 업도 비슷하다. 또 누가? 아, 이분은 호빵맨의 잼 아저씨 생각나요. 여기 호빵맨 잼 아저씨가 이분이랍니다. 아 좋네요. 좋아요? 인상 좋은데. 아, 그래요? 똘똘이 스머프, 업 할아버지, 호빵맨 잼 아저씨.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 호빵 할아버지? 마루님, 교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치료사입니다. 평소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 패턴이나 식사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신지, 운동, 꼭 드시는 비타민이나 음식이 있으신지, 어떤 마인드를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10대, 20대 때는 잠을 좀 불규칙하게 잤어요. 근데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서요. 지금은 이제 11시 반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나는 생활을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했고요. 한 4, 5년째 하고 있는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수영을 합니다. 아, 수영은 뭐 저병도 하시나요? 네, 저병은 뭐 오, 근데 저병이 진짜요? 힘들어서 네, 가장 비효율적인 영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긴 하죠. 멋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도 다 먹었고 비타민 같은 거는 그냥 저는 원래 먹지 말라는 의사분도 많고 먹으라는 네. 의사분도 많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비타민 B랑 네. 비타민 D가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먹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폴리코사놀이라는 거 먹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강황.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산균도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드시네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하지는 않지만 네. 막 논문을 찾아본 다음에 근거가 있으면 오, 하는데 다 이게 나름 논문부터 다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서 드시는 거잖아요. 아니, 남 얘기만 듣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해외 직구로 사 드시는 거예요? 국내에 나와 있는 상품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나가면 네. 홍보 아니 상관없어요. 저희는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얘기해 보시죠. 그냥 비타민 BD는 어디 걸 추천하십니까? 저 그냥 그건 종근당 거 먹어요. 종근당 거. 네. 아, 쿠바산 폴리코사놀이랑 뭐 강황은 미국산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아 그건 비엔 날씬이라고 김희선 씨가 선전하는 거. 그거는 모델 보고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논문을 하신 게 아니라 방송에 안내 보내주시기. 이런 게 나가죠. 하연님께서 네. 교수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잘 안 받습니다 요즘엔. 20대 30대는 막 불처럼 분노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막 술도 먹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 분노할 일이 크게 없어서 다만 조금 마음에 화가 있으면 내가 화내고 싶다 라는 욕망이 막 끝없이 솟아오르지만 그걸 했을 때 분명히 나는 후회할 것이다 라는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돌려고 아, 화 안 냅니다. 그럼 이제 화가 가라앉고 스트레스도 착 해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1000번을 여러 번 돌려야 돼요. 그런 것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운동, 수영을 하고 좀 화난 날은 저병하시나요? 저병합니다. 아, 평소에 자유하시다가 좀 화난 날은 이렇게 저병하다가 이제 지쳐갖고 이제 쉬었다가 되게 신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네요.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화가 사라지게 하는.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교수님들이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그 책상이나 이게 주변 환경들을 또 꼼꼼히 보세요. 그렇군요. 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글루님, 그 아래 등장하는 교수님들 책상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데, 제 책상이요? 네, 책이나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비법 좀 공유해 주세요. 제 책상은 깔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오시는 PD님, 서정훈 PD님이랑 네. 이렇게 다 치웁니다. 제 기억으로도 인터뷰 갔을 때 막 깔끔하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맞아요. 결론은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네. 방송 촬영할 때만 네. 그쪽 정리를 하는 거다. PD님이 치우신다. 그 다음에 제니 권님, 이분은 교수님 그 팬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한 방송에서 꽂히는 분야가 있으면 한 번에 많이 책을 산다고 하셨는데 요즘 꽂히신 분야가 있으신가요? 또 추천하시는 교수님이 인생책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게 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책을 한 번 살 때 100만 원치 산다고 뭐 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좀 꽂히신. 최근에 산 책을 말씀드리면 네. 정약용 책을 다 샀습니다. 얼마치를 사셨어요? 뭐 정약용 책은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한 4, 50만 원어치 산 것 같은데요. 아, 4, 50만 원. 40만 원대로 샀고 책을 살 때 한꺼번에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장바구니에 계속 넣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숙고하는 거죠. 아 이건 안 사. 이렇게 빼다 보면 그래도 책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을 다 사면 뭐 50만 원일 때도 있고 100만 원일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럼 산 책은 거의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저희 집 오면 깜짝 놀라시니까 책 되게 많아갖고 이게 3면이 책이에요. 3면이 책장이라서. 그 서재에? 네. 옛날에 만화책을 좋아해서요. 만화책도 많이 집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읽으세요? 지금도 읽죠. H2라는 만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신파적인 요소가 강한 80년대 시대착오적인 만화다라고 비난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요즘 문화도 즐기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H2는 전형적인 소년 소녀의 만화라서 성인이 돼서 읽어서 약간 펑펑 울면서 읽었는데 그래요? 40대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으시는 거예요? 뭐 안 읽을 때도 있고 많이 읽을 때는 뭐 하루에 한 권씩 읽을 때도 있고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이 저희 집에서 해화까지 꽤 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에 한 권 또는 반 권 읽고 주말에 넷플릭스나 이제 웨이브에 재밌는 게 없으면 그러면 또 책도 많이 읽죠. 아니 이거는 서울대 학생분이 남겨준 댓글 같아요. 김지훈님인데 교수님 교양 강의 듣고 싶어요 유유. 죽과이 인원 좀 늘려주세요 유유. 이게 죽과이라는 게 죽음의 과학적 이해 맞습니다. 라는 교수님 이제 강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광클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학교 내 최고 인기 강의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아마 학점을 잘 주니까 제가 이제 그래요? 저는 이제 교양 과목은 패스 올 페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외국의 선진 대학은 다 패스 올 페일인데 그거를 굳이 막 시험을 쳐서 A, B, C를 가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성적을 잘 주려고 합니다. 강의를 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뭐 강의평 같은 걸 또 남기죠. 그렇죠. 좀 기억 남는 강의평이 있나요? 개인적인 강의평을 보내온 친구가 있었는데 메일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청력을 관장하는 이 관자엽 쪽에 있는 뇌는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 울기보다는 귀에다 대고 꼭 사랑했다, 고마웠다, 그리고 저기서 기다리시면 난 최선을 다하다가 살다가 가겠다라는 말을 꼭 드려라. 울지만 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논문을 소개하면서, 강의하면서. 그 강의가 끝나고 수강생 중에 하나 들었던 아버님이 정말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셔갖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마지막으로 중환자실에 갔을 때 남학생이었는데 내가 엄마랑 여동생 내가 잘 할게 아빠 대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진짜 들렸을지 아버지한테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나의 다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내가 강의를 해서 그래도 이 학생에게 이런 위로가 되었다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좀 보관해놨어요. 메일을. 그래서 내가 좀 오늘은 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랬을 때 딱 읽어보면 열심히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저 되게 감성적인 H2 보고 울었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자를 기다리고 계실 교수님이 반가워하실 질문 같습니다. 하하호호님, 법의학을 꿈꾸는 후배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너무 궁금합니다. 법의학자를 처음에 하면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고 뭔가 추리라고 그렇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다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의학을 하려면 일단 의과대학에 들어와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오늘 제가 평소에는 잘 대화 나누지 않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 법의학자에게 삶이란? 삶의 의미는 신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엄마 아빠가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뒤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깐 반성할 것만 있으면 잠깐 반성하고 잊어버리세요. 이불킥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쭉 나갈 나의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해서요. 나 자신의 스스로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내 그림을 그리고 내 소설을 쓰고 내 음악을 작곡하고 이런 게 바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는 안 칠 수가 없네요. 오늘 좀 긴 시간 대화 나눴는데 대화 내용도 정말 초특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이나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할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꼭 추천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다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구독, 좋아요, 추천 주변 추천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송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